우리 주인공은 아주 이상한 환경에서 깨어난다.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다뿐이고 어떻게 바다에 왔는지 또 어떻게 떠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며칠 전만 해도 바다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린다. 사실 그가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기억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자판기를 실은 트럭이 있었다. 갑자기 자판기를 고정하던 밧줄이 느슨해지는 것을 보고 기계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자판기 애호가다. 사실 그는 매번 자판기에서 사는 것을 즐기기에 참지 못하고 지켜본다. 가장 많이 떨어져서 파괴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자전거에서 뛰어내려 기계 쪽으로 점프하며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장치가 그의 머리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그가 인간이었던 마지막 기억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었을 것이라고 깨닫고 아마도 환생했을 것입니다. 그는 환생의 기회에 기쁘지만 그것이 그의 첫 번째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는 환생한 것에 기뻐하지만 자신이 처한 물속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그때 그가 환영하는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목소리는 그에게 동전을 넣으라고 말한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이 듣고 있는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임을 알아챈다. 그 목소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사고 싶은지 묻고 심지어 작별 인사도 하는데 그는 이것에 놀란다. 결국 자신이 자판기로 환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매우 놀라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의 다른 한쪽은 자판기로 환생했다는 사실에 너무 신이 나 있지만 또 다른 한쪽은 무생물로 환생한 기회에 분노하고 슬퍼한다. 그는 무생물로 환생한 것에 화가 나고 슬프다. 그는 자신이 자판기에 집착하는 것을 보아 우주가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소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원하는 것을 준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판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존할지 알아보기로 결심한다. 그는 환영합니다. 동전을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몇 마디만 할 수 있음을 본다. 그에게는 별로 놀랍지 않은 일이에요. 평범한 자판기가 하는 말이니까요. 기계가 말할 수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효과적으로. 잠시 생각에 잠긴 그가 몇몇 숫자들을 보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의도가 뭔지 자신의 뇌가 그 숫자들을 번개처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금방 자신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것과 뇌가 깜빡일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에게 숫자를 보여줬어요. 그는 다시 숫자를 찾으려 하고 그것이 시스템임을 알아차린다. 시스템은 그에게 포인트를 사용해 물건을 사거나 자판기의 기능을 바꿀 수 있다고 보여준다. 또한 그가 팔고 싶은 제품을 변경하는데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는 포인트를 찾아보니 1000포인트가 있다. 그 순간 그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그래서 그는 행동에 나서서 자판기에서 팔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찾으려 한다. 그 순간 그는 물을 팔고 있어서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평소 인간으로서 사는 날에 사는 모든 제품, 라면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제품에 우유를 추가하는 것에 신이 나며 우유를 추가하면 포인트가 차감된다는 것을 본다. 그의 포인트 중 10점. 그는 그 순간 포인트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 그래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것을 산다. 그는 계속 시스템을 확인하고 포인트로 자판기 제품들의 차갑고 따뜻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라면을 뜨겁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현실이 그에게 다가온 건 자판기가 전기나 태양열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을 때다. 대신 자판기는 포인트로 구동된다. 1시간에 포인트를 1점 소모한다는 건 하루에 24점을 쓴다는 뜻이다. 즉 990점을 가지고 약 41일 정도 버틸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자판기에서 상품을 팔아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만약 그가 100코인어치 상품을 팔면 그는 자판기를 가동하기 위한 1점을 얻는다. 하루에 최소 240개의 상품을 팔아야 한다. 그에게는 약간 쉬워 보이고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주변을 살펴보니 물가에 텅 빈 사막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주변에는 그에게서 살 사람이 전혀 없다. 게다가 더 수익성 좋은 곳으로 걸어갈 다리도 없다. 해결책이 없는 문제를 생각하던 중 그는 눈앞에 한 생물을 보게 된다. 언뜻 보기에는 그 생물이 거대하고 인간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망치를 든 개구리일 뿐임을 알게 된다. 개구리는 매우 크고 인간처럼 걷는다.
개구리가 자판기 쪽으로 다가가자 자판기는 개구리를 환영하지만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개구리는 그를 위험한 존재로 판단하고 망치로 그를 때리기 시작한다. 망치로 그는 자신의 내구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시스템 알림을 여러 번 받기 시작한다. 내구도가 줄어든다는 알림이다. 한 번 맞을 때마다 내구도가 3씩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자신의 내구도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몰라서 시스템을 확인한다. 그리고 내구도가 100인 것을 보고 맞을 때마다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개구리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을 내버려둘 거라 생각하지만 충격적으로 개구리가 지원군을 부르는 것을 보고 몇 분 만에 다른 3마리의 개구리가 합류해 모두 자판기를 때리기 시작한다. 그는 해결책과 생존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쓴다. 포인트로 내구도를 계속 올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신을 보호할 무언가가 있는지 시스템을 확인하고 축복을 발견한다. 시스템은 그에게 축복이 신들이 준 선물이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준다. 그는 축복을 사용하기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여러 선물을 본다. 그 중에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벽 능력도 있다. 그는 즉시 그 능력을 선택하고 상자 모양의 장벽이 그를 감싸며 개구리들을 쫓아낸다. 개구리들은 떨어지고 잠시 회복한 후 다시 일어나 악기를 집어들고 자판기를 계속 두드린다. 그는 개구리들이 지치지 않을지 궁금해하며 자신의 내구도가 장벽을 사용해서 분과 포인트 단위로 줄어드는 것을 본다. 결국 개구리들은 지쳐서 그를 떠난다. 그는 회복하여 몸을 완전히 수리하고 그 비용을 제외하고 약 311 포인트가 남는다. 그는 앞으로 며칠간 그냥 버티면서 구매자가 나타나길 바라기로 한다. 며칠 후 그는 그곳에서 구매자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심지어 자판기로라도 팔지 못하고 죽을까봐 두렵다. 그는 매우 슬퍼하고 다행히도 한 소녀가 다가오는 것을 본다. 그 소녀는 개구리 몇 마리를 쫓아 그쪽 물가로 온 사냥꾼이다. 그녀는 지치고 탈진한 상태로 개구리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오길 울면서 바란다. 그녀는 배가 고프고 그곳에서 쉬고 있다. 그녀는 사냥꾼이 되기로 한 것을 후회하며 부모님께 조언을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녀는 음식을 두고 숲으로 와서 먹이를 쫓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판기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가까이 가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가까이 가자 기계가 그녀를 환영하며 동전을 넣으라고 한다. 그녀는 안을 들여다보고 몇 가지 제품을 본다. 그녀는 그 언어를 읽을 수 없지만 먹거나 마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동전을 넣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동전을 넣지만 시스템은 그녀가 넣은 동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시스템은 기계에게 100포인트로 통화를 변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즉시 포인트로 변경하여 최소한 구매자를 얻기로 합니다. 시스템은 통화를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는 5화로 변경합니다. 가격은 1005화로 변경됩니다. 여자는 가격이 비싸다고 불평하지만 그녀는 또한 배고프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상관없이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자판기 안에 동전을 넣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다음에 그는 그녀에게 옥수수 스튜를 주고 그녀는 그것이 상자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손을 넣으면 그가 자신을 삼킬까 두려워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해냅니다. 그녀는 스튜를 꺼내는데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모릅니다. 결국 캔을 비틀어 열게 됩니다. 그녀는 그것을 먹는데 매우 맛있어서 다른 것도 시도해보기로 합니다. 하얀 것이 물인 줄 알고 우유를 선택하기로 합니다. 돈을 내고 우유를 받아 먹는데 맛에 만족합니다. 맛있다고 느낍니다. 결국 그녀는 옥수수 스튜를 3번 먹고 우유를 마신 뒤 물로 마무리합니다. 물을 마십니다. 그녀는 약 63호화를 쓰고 그는 그녀로부터 약 63점을 얻습니다. 그는 새로운 고객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신이 났다. 배가 부른 그녀의 표정을 보니 그도 매우 만족스럽고 그는 매우 행복하다. 음식을 먹고 나니 그녀는 너무 피곤해져서 잠이 든다. 숲속의 괴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장벽으로 그녀를 감싼다. 다음날 그녀가 깨어나니 자신이 잠이 든 것을 알게 된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그에게 감사하지만 그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소통할 수 없다. 그녀는 그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때는 네를 의미하고 다른 것들을 말할 때는 아니오를 의미하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자신이 레미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외로운지 묻는다. 그가 그렇다고 하자 그녀는 자신의 마을에 마법에 열광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훌메인이 그를 훌메인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고 그를 안아도 되는지 묻습니다. 가세요. 그는 그렇다고 답하고 그들은 여행을 시작한다.
가는 도중 그녀는 피곤해지고 더 많은 음식을 원해서 그는 자신의 재고를 감자칩으로 바꾼다. 그녀는 그것을 먹고 매우 기뻐한다. 그는 약 300코인을 더 벌게 된다. 그들은 층계에 도착하고 그녀는 경비원 카리오스와 고르트를 만난다. 그들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어 기뻐하고 그녀도 기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강가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구매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들도 자판기 안에 모든 제품을 산다. 그들은 매일 밤 자판기를 문 앞에 가져다 달라고 그녀에게 간청한다. 집에 가는 길에 그녀는 몇몇 어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소녀를 보고 그녀를 구한다. 그녀는 여관에 가서 친구 마나미를 만난다. 그녀는 자판기를 밖에 내려놓고 마나미에게 인사한다. 그녀는 마나미에게 자판기와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며 그것을 훌메인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훌메인까지 데려다 줄 교통수단을 탈 돈이 없어서 마나미는 여관에서 일해서 돈을 벌라고 제안하고 기계는 자신의 상품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낮 동안 잘 진행됩니다. 기계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판매하고 밤에는 그를 경비원에게 데려갑니다. 그는 오딘이라는 또 다른 상품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모두가 그것에 반합니다. 그는 낮 동안 오딘을 판매하지 않아 여관이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을 도와 고객을 끌어모읍니다. 그의 무게는 남미가 매일 밤마다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그녀는 그를 매일 밤과 아침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나무 배낭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그날 밤 그를 게이트로 데려가고 다음날 돌아오는 길에 그에게 판매를 즐기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렇다고 말하며 고마워하지만 그녀는 그가 먼저 자신을 구해준 사람임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언젠가 그가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훌메인을 일찍 방문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이름이 없으니 부르기 힘들어 복소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도 그 이름을 받아들인다. 그는 다른 세계에서 자판기로 환생하는 것이 정말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며 그곳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이제 소녀가 복소라고 이름 붙인 자판기 하코는 람미의 앞에 거대한 곰이 나타나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한다. 곰이 사람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 문제다. 곰이 복소를 응시하는 동안 레미가 그의 뒤에 있는 집문에서 나와 그에게 아침 인사를 건넨다. 레미는 복소 앞에 있는 곰을 보고 그가 사냥꾼 협회의 이사임을 알아본다.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곳에 온 것이 드물다 생각하며 이유가 궁금해진다. 왜일까? 이사는 복소가 마을에서 화제인 존재라 그가 어떤 존재인지 보러 왔다고 설명한다. 맞다. 복소가 인사하자 이사는 그가 단순한 야생생물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도구가 자기 언어를 쓰는 걸 보고 놀란다. 그 후 감독은 라미스에게 자기 조직이 근처 개구리 기지로 갈 계획을 세웠다고 말하고 그녀가 복소와 함께 그 작전에 참여해주길 요청한다. 라미스는 왜 감독이 자신에게 토벌 작전에 참여하라고 하는지 이해하지만 왜 복소, 즉 자판기까지 같이 가야 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도 함께 말이다. 그녀는 복소는 싸울 수 없다고 감독에게 말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라미스에게 사냥꾼들이 개구리 기지로 가는 길에 복소가 식량을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길에서 식량을 제공해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그는 따뜻하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에게 설명한다. 사냥꾼들에게 약속하며 그녀가 복소를 데려오면 잘 대해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레미는 복소의 주인이 아니어서 그에게 다가가 자발적으로 사냥꾼들과 함께 가고 싶은지 묻는다. 복소는 자신이 머무는 마을이 개구리 괴물들에게 노출되면 위험해질 것을 깨닫고 그것이 유일한 친구인 레미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복소는 감독을 돕기로 동의하고 레미와 곰 모두 기뻐한다. 행복해한다. 그 후 복소와 레미는 곧 사냥꾼들과 함께 개구리 괴물들을 습격하는 데 합류하고 다음 3일 동안 그들과 함께 여행한다. 여행 중에 복소는 곰 감독님이 전에 해주신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곰 감독님에 따르면 마을의 생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을이 전이 서클의 소유권을 잃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전이 서클은 사람들이 맑은 흐름 지층에서 다른 지층이나 지상으로 오갈 수 있게 해주는 마법 장치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 세계의 교통수단인 셈이죠. 아카와 시로라는 두 사냥꾼이 지금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카는 올해는 작년보다 개구리 마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며 전리품을 최대한 많이 얻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남미와 복소는 평소보다 더 많은 개구리 괴물들이 있다는 것이 더 많은 위험을 의미한다는 것에 걱정한다. 나중에 해가 지고
사냥꾼들은 밤을 보내기 위해 캠프를 차린다. 람미는 사냥꾼 키리오일이 다가오자 복소를 들고 가다가 그를 내려놓는다. 키리오일은 그녀에게 개구리 괴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모든 사냥꾼들이 그녀와 복소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한다. 그는 복소가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람미에게서 복소 안에 돈을 넣으면 그에게 음식이나 음료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그래서 키리오일은 레몬차 한 병을 사는데 그렇게 정교한 포장을 보고 놀란다. 하지만 그의 실망스러운 것은 람미에게서 포장과 함께 그가 음료를 다 마시면 병은 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레몬차 맛을 보기 위해 병 전체를 마시고 완전히 그 맛에 감탄한다. 키리오일은 람미에게 복소가 어떻게 음료를 채우는지 물어보고 복소가 수백 개의 물건을 팔았음에도 재고가 항상 비어있고 절대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서 알게 된다. 키리오일은 그 점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져 이 말하는 기계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마법 도구와 고대 보물을 전문으로 하는 친구 필마나를 불러 복소에 대해 물어본다. 필마나는 복소를 자세히 살펴보고 복소가 그에게서 마법의 힘이 느껴지지 않으니 마법 아이템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복소가 무한한 아이템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키리오일 자신 안의 것들이 어떤 이계 공간에서 옮겨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마나는 세상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축복이 있으니까요. 마법 안 쓰고 이 일을 해봐. 하지만 그녀는 금속 덩어리가 어떻게 축복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 이유를 모르고 저 금속 덩어리는 사실 환생한 인간입니다. 복소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키리오일은 복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해가 금방 질 테니 서둘러요. 모험가들은 음식을 먹어야 해서 그들은 믿음직한 무한 음식 공급원인 복소에게로 향한다. 복소는 앞에 줄 서 있는 손님들이 많아져 신이 나서 재고에 새로 추가된 컵라면이라는 아이템을 내놓기 시작한다. 모험가들은 그 맛이 입맛에 너무 잘 맞아 그중 한 명인 슈이는 가능한 한 빨리 모두 삼켜버린다. 라미는 혼자 먹고 있는 슈이 옆에 앉아 자신을 소개한다. 감독 베어도 그들과 함께하며 제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내일 라미는 이 기회를 이용해 감독에게 자신이 끌려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복소가 전투에 나선다. 하지만 복소는 몇 가지 정해진 대사로 사냥꾼들을 돕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다. 사냥꾼들을. 그래서 라미는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전투에 함께하기로 동의한다. 다음 날 아침, 사냥꾼들은 다시 여정을 시작해 짙은 안개가 낀 곳에 도착한다. 베어 감독은 개구리 괴물들이 바로 앞에 있을 거라 판단하고 모든 사냥꾼들에게 돌진하라고 명령한다. 개구리들이 갑자기 나타나 사냥꾼들을 공격하지만 사냥꾼들은 잘 준비되어 있어 개구리들을 하나씩 물리치기 시작한다. 라미는 사냥꾼들을 도우려 하고 개구리의 주먹을 날려 한 방에 물리친다. 한 방에. 라미는 이전에 주먹을 날린 적이 없었기에 이것이 모두 복소를 들고 있어서 제대로 균형을 잡고 때릴 수 있게 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키리오일과 그의 일행은 신속하게 개구리들을 처치하고 그들의 팀의 마법사인 필마나는 수조 마법 능력을 뽐내며 한 번에 개구리 무리를 처치한다. 하지만 그들은 수십 마리의 개구리를 처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개구리들이 진흙에서 나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개구리들이 곧 사냥꾼들보다 많아지고 그들은 이제 진짜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깨닫는다. 필마나는 그녀의 대장 키리오일에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그는 그냥 개구리들을 전력으로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한 마리 개구리가 라미를 공격하려 다가오지만 그녀에게 닿기 전에 그녀의 새로운 친구 슈이가 활로 그것을 죽인다. 하지만 슈이는 경계를 늦추고 또 다른 개구리가 그 틈을 타 습격한다. 라미는 슈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막아선다. 그래서 복소가 마침내 자신의 힘을 조금 드러내며 방패 마법을 사용해 개구리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다. 슈이와 라미는 누가 빛의 벽을 쳤는지 궁금해하지만 그게 그들과 함께 있는 마법 금속 덩어리일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복소는 적 탐지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방향 시각이라는 기술을 찾는다. 그래서 그는 1000포인트가 드는 기술을 배우고 360도 각도에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한다. 이제 복소는 공식적인 고프로가 되었으니 주변의 적을 찾기 시작한다. 그는 적을 감지하고 라미스와 그룹에게 경고하는데 이는 키리오일을 매우 감명 깊게 만든다. 라미스도 키리오일에게 칭찬을 받아서 얼굴이 붉어지고 복소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 복소는 계속 적들이 매복할 거라고 경고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키리오일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진다.
그래서 복소가 스스로 먼저 나서서 파란빛 방패를 다시 활성화해 모두를 보호한다. 2번이나 그랬다는 걸 보고 라미는 그것이 복소의 능력임을 깨닫는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키리오일은 복소에게 더욱 흥미를 느끼며 수상쩍은 표정을 짓는다. 그래서 복소는 키리오일을 경계하게 되고 복소의 도움과 사냥꾼의 승리에 대한 결의로 마침내 개구리 악령들을 물리치고 포박해 옮길 준비를 시작한다. 사냥꾼 협회에 보내라. 키리오일 팀이 개구리를 처리하기 시작하고 필민나는 키리오일에게 그들을 도우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대장이기에 이런 시시한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팀의 토벌이 끝난 지금 키리오일 팀의 남은 임무는 라미와 복소를 지키는 것뿐이다. 하지만 키리오일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팀에 배정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더 많은 몬스터를 사냥한 뒤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키리오일은 라미에게 더 많은 전투에 함께하자고 요청하고 라미는 기꺼이 그들이 도와주기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행은 다른 장소로 향해 함께 더 많은 개구리 괴물들을 처리합니다. 라미는 사냥꾼들 중 몇 명이 다친 것을 보고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다친 사냥꾼들을 하나씩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마차까지 복소도 다친 사냥꾼들을 돕고 싶어 해서 자신의 인벤토리에 또 다른 아이템을 추가하고 슈이에게 줍니다. 스포츠 음료라서 다친 사냥꾼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라미가 음료를 사냥꾼들에게 건네주자 그들은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베어국장이 이 정복 행사에 대한 키리오일의 놀라운 공헌에 감사를 전하러 온다. 그리고 개구리 수가 증가한 유일한 이유는 새로운 개구리 마왕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다. 비록 추측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자신들의 안전을 걱정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래서 베어국장은 키리오일 일행을 라미의 경비에서 해제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개구리 마왕을 죽이러 가도록 재배치한다. 베어국장은 라미에게 여기 남아 복소가 지친 사냥꾼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한다. 밤이 되어 모든 사냥꾼들이 스포츠 주스를 마시며 평화롭게 라미를 부른다. 더 많은 도움을 위해 라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나쁜 짓을 하려는 듯한 사냥꾼이 복소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돈을 훔치려 합니다. 하지만 복소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이며 그 남자를 속여서 뜨거운 음료를 잡게 하여 벌을 줍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자 라미가 재빨리 그곳에 와서 복소를 해치기 전에 그를 무장 해제합니다. 사냥꾼들이 여전히 편안히 있는 동안 지옥의 불길에 둘러싸인 개구리 왕이 나타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라미는 복소를 데리고 도망치려 하지만 그들을 태울 멧돼지들이 나타납니다. 개구리 왕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는지 멧돼지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깨달은 라미는 그들을 수레에서 풀어주고 달아나게 한다. 지금은 동물학대에 대해 생각할 때가 아닌데도 그녀는 분명 정신이 나갔다. 게다가 그들은 말 그대로 개구리를 죽이고 있다. 어쨌든 라미가 멧돼지들 대신 수레를 끌기 시작하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 수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개구리 왕은 수레를 따라가며 천천히 그들을 따라잡는다. 그래서 복소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쓸만한 기술을 찾는다. 라미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는 코카콜라를 찾아 사냥꾼들에게 건넨다. 그리고 자신은 멘토스 자판기로 변신한다. 이제 코카콜라를 폭탄으로 만드는 계획을 세웠으니 라미가 멘토스를 병 안에 넣어야 한다는 걸 이해시키기만 하면 된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라미는 멘토스를 코카콜라와 섞어야 한다는 걸 깨닫고 개구리 왕을 향해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코카콜라의 도움으로 개구리 왕을 둘러싼 불이 꺼지는데 그게 바로 그의 약점이었다. 결국 개구리 왕은 패배한다. 베어 감독은 라미에게 크게 감사하며 계속해서 그녀에게 절을 한다. 라미도 존경의 표시로 그에게 절을 반복한다. 이 성공적인 제압 후 사냥꾼들은 집으로 돌아간다. 개구리와의 흥미진진한 전투 후 사냥꾼들은 라미와 복소와 함께 안전하게 마을로 돌아온다. 복소는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일이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정의 끝에서 그는 마을에서 나는 거대한 연기 구름을 본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이 끝날 무렵 그는 거대한 연기 구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마을, 그 광경을 본 키리올 일행은 충격을 받지만 베어 감독은 침착함을 유지한다. 그는 먼저 모두에게 사과한다. 결국 다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들은 이제 이 미지의 적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라미는 눈물을 흘리며 마나미와 다른 사람들이 괜찮은지 걱정한다. 복소는 라미가 마나미와 매우 가까운 사이임을 깨닫고 그래서 그녀가 그토록 걱정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지만 미리 설정된 대사만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
라미에게 앞으로 동전을 여기까지 넣으라고 말한다. 라미는 복소의 말을 꽤 잘 이해하는 듯 그가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기 전에 먼저 마을로 가라고 말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라미는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을로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라미와 일행은 모든 집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음을 봅니다. 복소는 거대한 끌린 자국을 보고 뭔가 큰 것이 여기로 끌려갔다는 것을 추측합니다. 여기서 그것이 무엇일지 궁금해하는 동안 라미는 자신의 여관이 괜찮기를 바라며 급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관이 괜찮기를 바라며 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녀는 여관이 완전히 파괴된 것을 봅니다. 라미는 마나미와 미세스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복소는 이 상태로는 라미가 무모하게 여관 안으로 뛰어들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을 찾으려다 다치지 않도록 진정하고 생각하라고 말한다. 이성적으로. 그래서 라미는 깊게 숨을 쉬고 대답이 없으니 마나미와 미세스는 다른 곳으로 대피했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들이 어디로 대피했을지 열심히 생각하다가 헌터 협회로 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녀와 복소는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헌터 협회로 간다. 그곳에서 그녀는 카리우스와 고르트라는 두 명이 오래된 동료이자 고위 헌터를 만난다. 그들은 이미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뱀 같은 괴물을 처치한 것 같다. 마을을 초토화시켰다. 카리우스는 라미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그녀가 미서스와 마나미를 걱정할까 봐 두 사람이 모두 안전하다고 말한다. 고르스도 전의원이 완벽하게 방어되고 있다고 언급하는데 베어 국장에 따르면 이것이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복소는 사냥꾼들이 그런 괴물을 물리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이곳이 던전 안에 지어졌기 때문임을 깨닫는다. 따라서 이곳 곳곳에는 고급 방어 무기가 설치되어 있다. 라미는 마침내 마나미와 미서스를 만나러 가고 그들은 그녀를 환영한다. 그녀의 긴 여정,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라미는 크게 안도한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안전한 것 같아 복소는 기쁘다. 비록 그곳에 몇 주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는 그들을 걱정하게 되었고 누구도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 중 누구도 복소는 이미 한 번 죽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끼고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식량을 무료로 주기로 결심한다. 무료 음식을 받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밤에 잔치를 연다. 사냥꾼들은 개구리 악당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모닥불을 밝힌다. 두 머리 뱀 괴물. 복소는 뱀 괴물이 개구리 인간들이 천적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자신의 천재성을 보여준다. 분명히 개구리 인간들이 자연스러운 적이다. 그래서 양쪽 모두 죽게 된 것은 다행이다. 복소는 마을 사람들이 사실 괴물고기를 요리해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역겨워한다. 식사를 마친 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 술을 마셔야 해서 복소 앞에 줄을 서서 무료 술을 받는다. 하지만 복소는 돈을 잃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손님을 얻어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믿는다. 잔치가 끝난 후 취한 라미즈가 복소에게 하루가 어땠는지 이야기하러 온다. 그녀는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기쁘고 또한 모두가 복소 앞에 모인 모습을 보고 더 행복해한다. 그녀는 복소에게 그가 이곳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고 믿는다고 말한다. 그것도 그녀를 행복하게 한다고 한다. 그녀는 복소를 안아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잠이 든다. 복소는 라미즈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졌는지 이해하고 그녀에게 좋은 밤 되라고 인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다음 날 상인들은 가게 준비로 바빠진다. 많은 목수들도 모여서 부서진 집들을 수리하고 있다. 사냥꾼들이 경계 근무를 서는 동안 복소는 라미즈가 소란 때문에 베어 감독을 만나러 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라미즈가 이 원정에서 큰 도움을 준 만큼 어떤 보상을 받을지 궁금해합니다. 복소가 아직 생각에 잠겨있을 때 라미즈가 다가와서 베어 감독에게서 개인적으로 잔해 제거 요청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즉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힘의 축복을 사용해 모든 잔해를 모으고 지역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키리오엘이 다가와 그녀를 사냥꾼 팀에 초대하며 데려가겠다고 제안합니다. 복소에서도 하지만 라미즈는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한다며 거절합니다. 아카위라는 여성은 환전소에서 왔다고 주장하며 복소에게 다가옵니다. 그녀의 조수 고가이와 함께 아카위는 라미즈에게 복소와 은화를 거래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아카위는 자신이 100개의 금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복소가 모아둔 은화와 교환하고 싶어합니다. 복소는 금화 하나가 은화 100개와 같기 때문에 꽤 많은 돈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카위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는 교환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미즈가 아카위를 구하고 금화 1개로
저렴한 물건을 사는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복소는 은화로 갚아야만 한다. 아카이는 그렇게 한다. 그리고 복소에게서 은화가 쏟아진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그렇게 하며 가방을 은화로 채운다. 이전에 복소의 수익을 훔치려 했던 악당이 이를 보고 다시 욕심을 내고 또 다른 악한 계획을 세운다. 아카이와 동전을 교환한 후 복소는 그에게 도박 기능을 추가하기로 결정한다. 설치한 후에는 평소보다 30%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한 노인이 도박에 빠져 자신의 재산을 잃으면서도 복소에게 가장 많은 돈을 벌게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잃으면서도.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를 끌고 가서 제대로 혼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베어 감독은 다시 라미즈와 복소를 사냥꾼 협회로 부르며 두 사람 모두에게 도움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는 복소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이 있다며 라미즈에게는 방을 나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라미즈가 밖에 나가자 베어 감독은 복소에게 곧 닥칠 기근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음식을 제공해줄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을이 파괴된 것. 곰은 복소에게 또 다른 도움을 요청하고 셜리라는 여성을 부른다. 그녀는 복소에게 기근과 함께 올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래서 인구를 통제해야 한다고. 그래서 복소는 가족계획 기계로 변신하고 셜리에게 전달한다. 그 제품을 생산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알약을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 그것이 질병과 인구를 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셜리는 많은 양을 구매하기로 하고 엔터테인먼트 지구에 배포한다. 그 제품을 많은 판매를 한 후 라미즈는 복소를 여관으로 데리고 간다. 교활한 소녀 수오리가 복소와 싸움을 걸려고 돌을 가져와 그를 다치게 하려 하자 복소는 도움을 청하고 그녀는 자기 경비들에게 끌려간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고 다시 싸움을 걸러온다. 그러나 그 전에 복소가 그녀에게 무료 망고 주스를 권하자 마침내 그녀의 마음을 얻는다. 밤이 되어 라미즈가 셜리가 만든 새 위생센터 안으로 복소를 들어 옮기고 어쩐지 그녀는 그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복소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는 것이다. 복소는 곧 뷰티 제품 기계로 변신해 라미즈에게 피부를 빛나게 하는 제품을 준다. 여우와 앙컷곰이 그곳에 와서 수컷을 유혹하기 위해 복소에게서 미용 제품도 받는다. 수컷을 유혹하기 위해서다. 셜리와 라미즈는 목욕을 하고 그 후에 더 상쾌해지기 위해 복소에게 음료를 요청한다. 복소에게서 더 상쾌해질 수 있는 음료를 부탁한다. 그들의 필요를 도운 후 복소는 높은 매출 성공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성공을 거둔다. 다음 날 노인이 다시 도박하러 오고 이번에는 손녀를 데려와 가르친다. 손녀에게도 가르치기 위해서다. 복권 게임의 규칙을 가르친 후 그는 그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게임을 하라고 말한다. 그녀가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하며 게임을 하라고 한다. 소녀는 실제로 트리플 세븐을 마치며 할아버지에게 당첨 상품인 탄산음료 한 병을 선물한다. 노인은 잠시 기뻐하지만 곧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행복이 사라진다. 하지만 손녀는 오랜만에 할아버지와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어 행복해한다. 몇 날 며칠 만에 노인은 마침내 자신에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데 그것은 가족이었다. 그래서 그는 기쁘게 가족에게 돌아가며 복소의 도박 사업을 끝낸다. 배 감독은 복소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주변에 섞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는 복소에게 부탁을 합니다. 최근에 마을에서 몰래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을 찾기 위해 투명해져 달라고요. 하지만 그 전에 베어 감독은 복소가 그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보고자 그를 사냥꾼 협회 앞에 데려갑니다. 복소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투명해집니다. 라미즈는 그를 찾기 시작하고 마나미에게서 베어 감독이 오늘 그를 빌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 남은 자네를 모두 모은 후 사냥꾼 협회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자네를 모은 후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모은 후 사냥꾼 협회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남은 자네입니다. 집들의 자네를 모은 후 라미즈는 기쁘게 그곳에 도착해 마주치게 됩니다. 감독이 어디 있냐고 묻는 셜리. 라미즈는 감독이 지금 바쁘다고 말하며 복소가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해한다. 지금 자네를 배달한 후 라미즈는 돌아가다가 수오리가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본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복소 바로 앞에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멈춘다. 라미즈는 항상 복소를 괴롭히는 수오리를 꾸짖는다. 하지만 수오리는 교훈을 얻기는커녕 라미즈를 모욕하기 시작한다. 라미즈는 수오리의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고 짓궂게 굴지 말라고 말한다. 버릇없는. 하지만 수오리는 계속 버릇없게 굴며 라미즈에게 복소를 사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에게서 라미즈는 수오리가 마을의 부유한 귀족의 자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큰 돈을
제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남이즈는 복소를 팔고 싶지 않아. 그가 우리의 친구라서가 아니라 그가 이 세계 시스템의 문자 그대로 치트코드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녀는 수오리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제안해도 복소를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말해. 수오리는 남이즈에게 남이즈의 가족이 3대에 걸쳐 다 써버릴 만큼 많은 돈을 제안할 거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돈이 다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해. 하지만 남이즈는 기술적으로 자신이 복소를 팔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해. 그를 소유할 수 있어. 게다가 단지 종이 한 장이 마법 존재를 대체할 수는 없어. 그래서 수오리는 남이즈에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고 말하며 철덩어리와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남자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지. 게다가 복소는 매력이 없는 여자보다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매력이 없다고. 하지만 남이즈는 자신이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걸 알고 수오리에게 역공을 해. 그래서 수오리는 모욕감을 느끼고 아직 성장 중이라고 말해. 둘은 누가 더 매력적인지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지만 결국 아무데도. 그래서 수오리는 포기하고 마침내 진지해진다. 그녀는 남이즈에게 복소가 단순한 마법 도구가 아니라는 걸 아는지 묻는다. 남이즈는 그가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며 복소를 도구라기보다 인간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도구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복소는 이렇게 이해심 깊은 친구가 있어 고마워하며 수오리가 떠난 후 라미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다. 이 요약이 마음에 들었나요?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린다. 이 이상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다음 에피소드 요약이야. 다음에 또 봐. 안전하게 지내고 잘 챙겨.